이틀 굶고 죽기 직전에 음식을 딱 하나만 먹어야 돼요. 김치에 삼겹살? 아니면 미슐랭 3스타 식당? 당연히 김치에 삼겹살이죠. 그런데 이걸 프랑스인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미슐랭 식당이에요. 왜냐면 미슐랭에서 말하는 공정한 기준이라는 건 공정한 프랑스인들의 기준이거든요. 안 믿기시죠?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에 있는 3443개의 식당을 도시, 나라, 스타, 음식 종류별로 정리한 엑셀을 가지고 왔어요. 게다가 이 공정한 프랑스인의 미슐랭 기준마저 우리는 돈을 주고 사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미슐랭한테도 돈을 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되려면 브로커에게 뒷돈까지 줘야 된대요. 우선 뜸들이지 않고 엑셀부터 꺼내볼게요. 미슐랭은 프랑스 거니까 미슐랭 식당 5개 중 1개는 프랑스에 있는 거. 아, 이건 인정해 줍시다. 프랑스가 그래도 대표적으로 미식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나라별로 순위를 보면 상위 10개 나라만 하더라도 전체 미슐랭의 대부분인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미국, 일본 딱 두 나라를 빼고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페인, 영국,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다 프랑스랑 국경을 바로 대고 있다시피 한 나라들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왜냐면 미슐랭 자체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미쉐린 타이어에서 만든 거거든요. 자동차가 몇 대 없었을 때 타이어를 많이 쓰게 하려고 프랑스에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맛집을 소개해주는 책을 무료로 주면서 시작한 거라 프랑스에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은 것까진 미슐랭의 전통일 수 있지만 영국? 영국만 미슐랭이 180개가 넘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기네들 구역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 구역이죠. 우리나라 36개 미슐랭 식당 중에 가장 많은 건 어느 나라 음식인 것 같아요? 섞고 퓨전한 거 빼고 순수하게 프랑스 음식점이 11개, 일본 음식점이 6개, 한국 음식점이 5개예요. 이거 제가 임의로 나눈 거 아니고 미슐랭에서 직접 나눈 기준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앤디 헤일러라고 영국의 유명한 이제 음식 평론가가 있는데 전 세계 미쉐린 3스타를 다 먹어본 사람이야. 한국에 와서 혹평을 하고 왔어. 나도 이 사람의 입맛을 되게 존중하고 나도 양식 먹을 때 참고 많이 하고 하는데 한식을 먹으면 써놓은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은 한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구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게 그냥 드러나.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점을 평가하는데 옆 나라 일본 음식점이 한국 음식점보다 많고 프랑스 음식은 한국, 일본을 합친 숫자만큼 많아요. 코리안 바베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그게 제일 인기 있고 그리고 쉽게 널리 전파될 수 있고 대중적으로도 고급화 다 할 수 있는데 난 너무 화가 나는 게 진짜 미쉐린 가이드에서는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첫 해에 솔직히 순위권에 못 드는 프로야구로 치면 올스타전에 나갈 정도는 아닌 그런 정도의 갑자기 그거 하나 딱 원스타 올려놓고 논란이 되니까 다음에 딱 빼버리고 다시는 주지 않는 거. 이거는 진짜 미쉐린 가이드의 오만이고. 이거 만약 우리가 프랑스를 간다 그러면 저는 프랑스 음식을 최대한 먹다가 프랑스 음식이 입에 물릴 때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한국 음식점에 가끔 가거든요. 같은 시각으로 미슐랭을 보자면 한국에서 프랑스 음식점을 많이 찾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의 입맛인 걸까요? 물론 그들의 신원은 비밀이겠지만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조금 채게 되는 부분들이 불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특징이라 인종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이 친구들을 한번 만족시켜 볼까?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많은 건 뭘까요? 그러고 보니 미슐랭 전체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게 일본이었잖아요.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미슐랭을 받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혹시 일본에서 미슐랭을 심사하던 심사위원들이 옆 나라인 한국 걸 평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죠? 미슐랭은 분명 공정하다는 단어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 나오면 미쉐린 가이드를 좀 더 신뢰를 하고 아시아에서 미쉐린 가이드는 크게 신뢰는 하지 않아요. Now, I am not one who is necessarily drawn to the Michelin star. I mean, I want to go because I'm curious. Yeah. But I do find a lot of them faffy.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좀 더 파다 보면 미슐랭은 공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어 보이거든요. 정말 맛있고 세계적으로 진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인도와 멕시코 음식은 빼놓을 수 없죠. 근데 놀라운 점은 인도와 멕시코는 미슐랭이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아주 명확해요. 미슐랭 가이드에게 몇십억씩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슐랭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나라가 돈을 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미슐랭 가이드에 도시를 올리기 위해 몇십억을 냈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점점 돈을 주지 않으면 미슐랭이 심사하는 도시에 못 들어가는 추세라고 해요. 하물며 흑백 요리사 에드워드리가 그렇게 유명한데 미슐랭이 없는 이유가 에드워드리 식당이 있는 미국 켄터키주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슐랭 심사관이 안 가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맛집을 평가한다면서 뭔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도와 멕시코에는 미슐랭 식당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3,000개가 넘는 전 세계 미슐랭 식당 중에 멕시칸이 퓨전이든 뭐든 섞여 있는 게
딱 10개뿐이고요. 인도는 20개도 안 돼요. 인도와 멕시코 음식이 글로벌로 가장 많이 퍼지고 핫한 음식 중 하나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것 역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실들을 미슐랭에서도 굳이 숨기지 않아요. 미슐랭에서 숨기는 건 평가 기준과 방문자를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고 뒷돈까지 요구하는 부록 미슐린 내부 비밀 정보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판 발간 2년 전에 2016년 말 발간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라도 그렇고 가온도 그렇고 컨설팅 의뢰들을 다 해왔는데 너희들도 컨설팅을 받는 게 어때? 신라호텔의 라연과 광주요 그룹의 가오는 올해도 미슐린 3스타에 등극했습니다. 진짜 모르니까 모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의 친구 그리고 한국 셰프 2명과의 점심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 명은 가온의 총괄 셰프이고 나머지 한 명은 비체나의 당시 셰프입니다. 불과 8개월 뒤 첫 미슐린 가이드 서울판에서 가온은 3스타, 비체나는 1스타를 받습니다. 몇몇은 뒷돈까지 내면서 하지만 대부분은 정당하게 그렇지만 정말 어렵게 딴 미슐랭 스타. 그 뒤는 뭘까요? 한 40% 정도는 폐업이에요. 한국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식당 3개 중 2개는 이미 망했고요. 1개는 2스타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파인다이닝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 너무 많은데 진짜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파인다이닝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못 벌어요. 아니 엄청 큰 접시에 완전 조그만한 음식 몇 개 내놓고 그 몇십만 원을 받아가는데 이걸로 돈을 못 벌 수 있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파인다이닝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엄청 큰 접시에 완전 조그만한 음식 몇 개를 내놓기 때문이에요. 음식이 아니라 예술을 하면 원래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 고급화에 엄청 좋은 전략이에요. 접시는 큰데 음식은 엄청 조금이어야 고급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거 심리적으로도 음식량을 많이 주면 싸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만족감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심리적인 거 말고 실제로도 모든 음식이 첫 입은 맛있는데 혀가 익숙해져서 점점 처음 같은 감동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적은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게 고급스럽고 맛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딱 여기에요. 고급스러우려면 재료가 엄청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재료가 또 엄청 신선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파인다이닝은 단가가 높은 재료만 사서 가장 맛있는 일부만 써요. 잘 자란 되게 맛있는 배추를 2,000원에 살 거 5,000원에 샀어요. 네네네. 근데 파인다이닝에선 이 배추의 이 부분의 이 중간만 써요. 네. 가장 맛있는 부분, 가장 예쁜 부분을 써야 되는 거고 왜냐면 손님에게 올라가는 접시에는 정말 최고의 서비스만 합니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손댄 재료는 다음날까지 가져가지도 않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코스 또한 다양하잖아요. 코스가 많으니까 필요한 재료의 개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음식값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재료를 관리 잘했을 때 재료비가 음식값의 3분의 1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코스 요리를 만들자마자 먹는 거잖아요. 재료를 준비하고 다듬는 것부터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게다가 왔을 때 접대하고 서빙하는 등 생각보다 엄청 많은 숫자의 직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그거죠. 많아봤자? 그래서 한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의 예를 들면 여기는 매일 저녁 250명이 방문하는 식당이거든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48명이에요. 와 이거 과하다 싶죠? 이 사람들도 이걸 알았는지 한 명 한 명 자기가 뭐 하는지 왜 이 식당에 꼭 필요하고 얼마나 바쁜지를 인터뷰하는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들어보면 또 그럴싸해요. 특히나 주요 요리사들은 엄청난 고급 스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임금을 거의 열정페이로 받고 있음에도 음식값의 3분의 1은 또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임대료죠. 한 끼에 20-30만 원씩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우리나라로 치면 압구정, 청담 같은 곳인데 과연 임대비가 쌀 수 있을까요? 임대비도 거의 30%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엄청 관리를 잘하는 파인다이닝 식당이 20만 원의 음식을 팔았을 때 남기는 게 많아야 5%,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컨펌을 받았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수치더라고요. 정말 많이 남으면 5%예요. 남으면 많이 네, 남으면 남으면 5%예요. 그래서 파인다이닝을 하려면 안성재 셰프의 모수가 CJ에 투자받았던 것처럼 부자 투자자가 필요해요. 부자 투자자 아니면 네. 좀 소개해 주세요. 한국에서 식당 할 수 있어요. 너무 잘 됐어요. 마침 부자 투자자가 여기. 근데 요리사들은 좀 불공평한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멋있기까지 한 직업인데 업계에서 탑까지 올라가도 돈을 못 번다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건 어느 정도 미슐랭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슐랭이 자기는 맛으로 평가한다고 하지만 모두 거기에 물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 작게. 좋은 옷이더라도 좋아 보이지 않게. 손님보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Our service team, I tell them to take a ballet class. You know, why? You know, you sitting down for 3 hours, 2-3 hours. Yeah.
you're watching them serving your food, if their movement is, robotic or stiff or kind of, awkward, you're not gonna feel comfortable. You're not gonna feel amused or entertained by that time. So every movement, even for the last touch when a server drops the food, has to be beautiful. 안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진짜 재밌는 게 미슐랭 한국 혹은 한국 퓨전 음식 중에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게 더 많은 거 아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건 아까 미슐랭 전체 음식점 중에 멕시코와 인도 음식이 30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프랑스 음식점은 몇 개인지 아세요? 1938개.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56%의 미슐랭 음식점이 프랑스 음식점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그들도 프랑스 레스토랑이 너무 많은 게 양심에 걸렸던지 퓨전이라는 장르를 더해놨는데 이 퓨전이라는 식당들도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프랑스 음식에 다른 나라 재료를 몇 개 더 쓴 거예요. 그걸 미슐랭은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전 프랑스 음식을 비하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전 프랑스 음식을 하면서 미슐랭 스타를 꿈꾸는 요리사분들은 인생에서 이렇게 멋진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부럽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슐랭은 미슐랭 가이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 60억 인구 중 7천만 명조차 안 되는 프랑스인만이 좋아하는 음식점 순위였다고 하면 프랑스 음식을 하지 않는 다른 너무 많은 요리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하루를 굶었어. 그리고 한 끼를 먹고 바로 죽기 직전이야. 죽기 전에 딱 한 끼만 먹어야 돼. 하루를 굶었고. 미슐랭을 먹을 거예요? 아니면은 김치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미슐랭. 진짜로? 이게 아닌데? 그럼 조건을 하나 추가해서 다시? 한 달 동안 한식을 하나도 안 먹고 외국을 여행하고 왔는데 하루 굶고 한 끼만 먹고 죽어야 돼. 그냥 김치 삼겹살. 나는 김치찌개 이런 아, 여기 맞췄네.